오늘은 여러분들과 특별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20년 10월 4일 유TV에 처음으로 올린 사건인데요.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의 발생지 중국 상해. 2023년 기준 284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상해는 그 면적이 약 6340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상해는 중국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이자 동서양이 융합된 매력적인 도시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상해 북동쪽에 위치한 홍코구에 한 신혼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 주시아동, 당시 나이 29세, 백화점 직원입니다. 아내 양리핑, 당시 나이 29세, 남편 주시아동과 동갑입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국어교사입니다. 잘생기고 훤칠한 외모를 가진 남편, 예쁘고 똑똑한 아내, 사람들은 이들을 두고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선남선녀라며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전혀 생각지 못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함께 201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7년 2월 1일 수요일, 상해 보타구에 살고 있는 양간래는 아침 일찍 눈을 뜹니다. 오늘은 그의 환갑잔치날입니다. 그는 앞서 나온 신혼부부의 아내 양리핑의 아버지입니다. 양리핑의 아버지 양간래의 환갑을 맞아 많은 가족 친지들이 그의 환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딸 양리핑과 사이 주시아동도 도착할 겁니다. 양간래는 오랜만에 딸 내외가 온다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시간이 흘러 날이 어두워지고 딸 양리핑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양리핑의 부모는 반년 넘게 딸 양리핑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위챗을 통해 안부만 주고받았을 뿐 직접 통화도 하지 못해 딸의 목소리도 듣지 못한 게 벌써 몇 달째입니다. 아버지의 환갑잔치 날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오지 않았다니 양리핑의 부모는 연락 한 통 없는 딸이 걱정됩니다. 살갑고 다정했던 딸이 요즘 연락도 없고 발길을 끊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전화를 받나 싶으면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전화기가 고장나 통화를 할 수 없다며 메시지를 보내왔죠. 딸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양리핑의 부모가 몇 번이고 밥을 같이 먹자며 집으로 불렀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며칠 전 양리핑은 위챗으로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번 설은 친구들이랑 홍콩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아빠 환갑 때는 꼭 갈게요.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꼭 오겠다고 했는데 양리핑의 부모는 딸에게 계속 전화해보지만 전화는 음성 사서음으로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딸의 얼굴을 볼 거라는 부모의 기대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과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후 5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딸 양리핑의 시어머니 전화였습니다. 양리핑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빨리 경찰서로 와보세요. 경찰서라니. 갑작스러운 연락에 양리핑의 부모는 서둘러 경찰서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양리핑, 1987년 11월 22일, 그녀는 공장을 다니는 어머니와 군인이었던 아버지 사이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부족함 없는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양리핑은 다른 사람에게도 상냥하고 친절했습니다. 주위에 친구도 많았죠.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를 온순하고 착했던 친구로 기억했습니다. 화내는 걸 딱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순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녀의 친구가 날짜를 잘못 알려줘 시험을 못 봤을 때 일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양리핑은 일본 가수 미야비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미야비의 왼손에는 382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래서 양리핑은 숫자 382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상해에서 나고 자란 양리핑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해사범대학교 중문학과에 들어갑니다. 대학을 졸업한 양리핑은 상해에서 유명한 초등학교의 국어 선생님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중국에서도 초등학교 선생님은 인기 직업입니다. 양리핑은 진심으로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교사였습니다.
주시아동. 1987년 11월 28일 출생. 당시 나이 29세. 그 역시 상해 사람입니다. 주시아동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주시아동이 10살이 되던 해,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모는 이혼합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새로운 가정을 꾸립니다. 홀로 남겨진 주시아동의 어머니는 혼자 일하며 아이를 키워야 하는 힘든 상황에도 외동아들 주시아동을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시아동의 이모와 외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주시아동의 어머니는 고아가 된 여동생의 딸을 데려와 키웁니다. 주시아동과 조카, 혼자 힘으로 두 아이를 돌봐야 했던 어머니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연스레 집에 있는 시간이 줄 수밖에 없었죠. 주시아동은 늦게 퇴근하는 엄마를 기다리며 매일 게임만 했습니다. 공부 따위는 관심도 없었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도둑질하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합니다. 이 일은 주시아동과 그의 친구들이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가벼운 훈방 조치로 마무리됩니다. 엇나가는 주시아동을 바르게 잡아줘야 했지만 어머니에게 주시아동은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 주시아동은 늘 안타깝고 미안한 존재였습니다. 주시아동이 19살 되던 해, 그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상해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일하게 됩니다. 주시아동은 한 곳에서 오래 일하지 못하고 여러 백화점을 옮겨 다니며 일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일을 그만뒀죠. 주시아동은 외모에 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 주시아동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며 주위에 자랑하기 바빴죠. 주시아동은 고생하시는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고 옷 사고 머리 꾸미고 피부를 가꾸는 등 외모 가꾸는 일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주시아동이 어렸을 때는 또래 친구들보다 좀 많이 뚱뚱한 편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뚱뚱하다고 놀림당했죠. 주시아동은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고 늘 숨기 바빴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 앞에서는 얼굴이 빨개지고 쭈뼛쭈뼛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중학교를 졸업한 주시아동은 독하게 마음먹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자 사람들은 달라진 주시아동의 외모에 놀라며 잘생기고 멋지다며 칭찬하기 바쁩니다. 늘 주눅 들어있던 주시아동은 달라진 주변 반응에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신감을 갖게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오만해지기 시작합니다. 2007년 20살이 된 주시아동은 잘생긴 외모를 무기로 한 유명 오디션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주시아동은 솔직히 외모 말고는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노래와 댄스에는 완전 꽝이었죠. 뛰어난 외모와 재능으로 무장한 오디션 참가자들 사이에서 주시아동은 몇 라운드 지나지 않아 금방 탈락하고 맙니다. 그는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다시 일을 합니다. 그의 월급은 3천에서 4천 위안, 우리 돈 약 54만 원에서 72만 원 정도 됩니다. 주시아동의 욕구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그는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됐냐 형편에 맞지도 않는 고가의 옷을 사고 사치를 부립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고급 술집에 자주 들락거렸는데 이는 다 예쁘고 돈 많은 여자를 꼬시기 위한 전략이었죠. 주시아동은 돈 많은 여자를 만나는 것만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로지 돈 많은 여자를 만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 보니 매일같이 치장하고 비싼 고급 술집을 다니는데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주시아동은 여러 여자를 만나면서 돈을 더 막 썼고 설상가상으로 인터넷 도박에 빠져 큰 빚을 지게 됩니다. 2012년 25살이 된 주시아동은 동갑내기 여성 양리핑을 만나게 됩니다. 주시아동은 양리핑의 예쁘장한 외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등학교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마음에 무척 들었죠. 25살의 양리핑은 친구의 소개로 주시아동이라는 남성을 알게 됩니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말이 잘 통했습니다. 양리핑은 주시아동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잘생긴 주시아동이 너무 좋았죠.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이미 주시아동에게는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집이 부자였죠. 그래서 주시아동은 그 여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13년 10월 주시아동은 양리핑과 연인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 만나고 있던 부잣집 여성과도 여전히 연인 관계를 이어갑니다.
주시아동의 친구들을 만날 때에 양리핑을 데려갔다가 부잣집 여성을 데려갔다가 하는 기행을 펼치며 양다리를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자랑까지 합니다. 주시아동은 양리핑을 만날 때면 빚 때문에 살기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서 빌린 돈이었는데 이렇게 내 앞길을 막을 줄 몰랐어. 날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 그냥 너무 힘들어서 한 말이야. 넌 신경 쓰지 마. 어머니를 위해 돈을 빌렸다는 그의 말은 당연히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이 먼 양리핑의 눈에 주시아동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효심 깊고 마음 착한 남자였습니다. 단지 그에게 세상이 가혹했을 뿐이었죠. 양리핑은 고민 없이 주시아동의 빚을 모두 갚아줍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양리핑의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사귄 지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2014년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주시아동이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양리핑은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린 그를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약 1년이 흘렀습니다. 주시아동이 양리핑 앞에 나타납니다. 자신이 말도 없이 모습을 감춘 건 뇌에 종양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시아동은 혼자 티벳으로 가 설산 아래 상기석에서 생활하며 눈을 녹여 마시고 토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자연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 애썼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뇌에 있던 종양이 깜짝같이 말끔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병을 이겨낸 주시아동은 다시 상해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한 일이 양리핑을 찾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느님이 내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거야. 이제부터는 당신만을 위해 살게. 뭔가 싸하죠.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양리핑은 이런 얼토당토 않은 삼류 드라마에도 안 쓸 것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한술 더 떠 혼자 병마와 싸웠을 그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양리핑은 오히려 이때부터 홀로 모든 걸 이겨낸 주시아동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존경했습니다. 양리핑은 주시아동이야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영원히 지켜줄 진정한 남자라고 생각하죠. 딸 양리핑이 주시아동과 함께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양리핑의 부모는 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주시아동은 양리핑을 위해 아침밥을 하고 그녀의 학교에 가 함께 교실을 정리하는 등 그녀의 일을 도와줍니다. 양리핑은 부모에게 남자친구 주시아동이 효심도 깊고 자기에게도 무척 잘해준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어디를 가든 손을 꼭 잡고 함께 다닙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스러운 커플을 부러워했습니다. 주시아동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누구보다 외모를 꾸미고 치장하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매일 정성 들여 외모를 꾸미고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했죠. 확실히 이목을 끌 만큼 멋졌습니다. 외모도 훌륭한 남자가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주고 살뜰히 보살펴주는 등 자상하기까지 하자 양리핑은 주시아동에게 완전히 빠지고 맙니다. 호감 가는 외모, 세련된 스타일, 자상함까지 아마 대부분의 이성이 매력을 느낄 겁니다. 그게 진짜라면 말이죠. 주시아동은 양리핑의 환상을 완벽히 만족시켜주는 멋진 왕자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자님을 찾았다고 생각한 양리핑은 부모님께 주시아동을 남자친구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양리핑의 부모는 주시아동이 영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이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양리핑의 부모에게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날 주시아동은 첫 만남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고 맙니다. 주시아동은 양리핑의 부모와 친척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양리핑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자신뿐이라며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양리핑의 삶을 간섭할 권한은 없다고 말합니다. 양리핑에게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것 오직 자신뿐이라면서 말이죠. 주시아동의 말을 들은 양리핑의 가족은 양리핑을 통제하려 하고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주시아동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양리핑의 외할머니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주시아동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양리핑의 부모는 딸 양리핑이 주시아동과 헤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반대하면 할수록 주시아동에 대한 양리핑의 마음은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2015년 2월 10일 양리핑의 웨이보에 이런 게시물이 하나 올라옵니다. 나 위챗 삭제했어. 이제부터 전화나 문자로 할 것. 남자는 연락 사절. 양리핑이 이런 게시물을 올린 이유는 바로 주시아동이 시켰기 때문입니다. 주시아동은 양리핑에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관리했습니다. 특히 남자와의 만남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죠. 양리핑은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양리핑은 주시아동의 이런 구속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모든 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주시아동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양리핑과 주시아동은 양리핑의 부모 몰래 혼인신고부터 먼저 합니다. 갈수록 태산이군요. 2016년 5월 28일 두 사람은 인민광장 부근에 있는 한 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양리핑은 주시아동에 여유롭지 않은 집안 형편을 생각해 테이블이 7개밖에 없는 작은 식당을 빌려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양리핑은 웨딩드레스도 입지 못한 채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주시아동은 평범한 정장 차림으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만큼은 어떻게든 무리해서라도 호화롭게 하는 중국의 여느 연예인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결혼한 후에도 주시아동은 양리핑에게 지나치리만큼 집착하며 그녀를 구속합니다. 오히려 그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외출할 때도 절대 혼자 보내는 법이 없었고 어디든 남자가 있는 자리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며 남자와는 그 누구와도 대화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구속과 간섭에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다투지만 주시아동의 구속은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급기야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해 양리핑의 모든 걸 감시했습니다. 주시아동은 양리핑의 휴대전화에 있는 SNS까지 삭제해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주시아동 본인은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총각 행세를 하며 여러 여성을 만나고 다녔죠. 하루는 양리핑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은 크게 다툽니다. 주시아동은 무릎을 꿇고 자기 잘못을 빕니다. 그리고 삐뚤삐뚤 각서 한 장을 씁니다. 각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만 바라볼게. 다시는 다른 여자와 이야기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원할 땐 언제든지 내 휴대전화를 봐도 돼. 그리고 왼쪽 아래에 이런 글도 덧붙여 적습니다. 만약 이걸 어기면 너와 함께 죽을 거야. 그러나 각서는 각서일 뿐 주시아동은 여전히 바람을 피우고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주시아동의 여성 편력뿐만 아니라 돈 문제로도 자주 다퉜습니다. 결혼 후 양리핑은 주시아동이 어릴 때부터 쭉 살았던 낡은 집에 들어가 신혼생활을 합니다. 상해 홍코구에 있는 주시아동의 집은 195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로 주시아동과 그의 어머니가 20년을 살았던 곳입니다. 총 5층으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에 두 사람은 4층 404호에 살았습니다. 주시아동이 결혼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이사가고 주시아동과 양리핑이 이곳에 신혼살림을 차립니다. 방 하나에 작은 베란다가 있는 10평 남짓 크기의 원룸으로 입구에 주방이 있고 거실은 따로 없었습니다. 양리핑은 이 오래되고 낡은 집을 좀 편안하고 아늑하게 새로 꾸미고 싶었습니다. 주시아동도 양리핑의 생각에 동의했지만 그는 집을 수리하는데 한 푼도 보태려 하지 않았습니다. 양리핑의 한 달 수입은 약 170만 원, 주시아동의 수입은 그녀의 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주시아동은 자기보다 벌이가 좋은 아내 양리핑이 집수리 비용을 다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시아동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주시아동은 사실 양리핑에게 돈을 쓰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주시아동에게 양리핑은 다 잡은 물고기인 동시에 자신의 ATM기였죠. 양리핑은 혼자 생활비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시아동의 빚을 갚는 등 그의 뒤치다꺼리까지 하느라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외동딸로 귀하게 자랐는데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폭발했고 주시아동에게 한 푼도 쓰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주시아동에게는 특별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독특한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었는데 집 안쪽 벽면에 십수개의 크고 작은 유리상자를 두고 거미,
도마뱀, 개구리, 뱀 등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뱀의 먹이로 때로 쥐까지 기르는 기괴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양리핑은 기겁합니다. 남편의 애완동물이 참기 힘들었던 양리핑은 아버지에게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양리핑의 아버지는 딸 양리핑에게 남편과 잘 이야기해 애완동물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리핑은 용기를 내 남편 주시아동에게 말하지만 그는 아내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양리핑은 그냥 자신이 참기로 합니다. 예전처럼 고분고분하지 않은 양리핑에게 불만이 쌓인 주시아동은 양리핑과 이혼을 생각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두 사람은 돈 문제로 다시 크게 다툽니다. 이미 이 관계에 지쳐버린 주시아동과 양리핑은 이혼하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양리핑은 이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녀는 남편 주시아동에 대해 본성은 착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본성은 착하기에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양리핑은 남편을 다독이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시아동은 양리핑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일 후 2016년 8월 28일 주시아동은 인터넷에서 책 2권을 구매합니다. 죽음의 철학과 죽음의 해부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죽음의 해부학이라는 책에는 사람을 목졸라 살해한 후 냉장고에 유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시아동은 자신이 아끼던 비단뱀을 팔아 초대형 냉장고를 삽니다. 아내 양리핑에게는 소고기와 양고기를 보관하기 위해서라고 둘러대죠. 또 주시아동은 자기가 어디서든 냉장고를 잘 볼 수 있게 냉장고 근처에도 CCTV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가까이 사람이 접근하면 휴대전화로 알림이 오게 설정합니다. 주시아동은 회사를 그만둡니다. 하지만 아내 양리핑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나 팀장으로 승진했어. 홍콩에 있는 백화점 영업팀을 맡기로 했어. 월급도 2만 위안으로 올랐고 이제 당신도 학교 그만두고 나랑 홍콩에 가자. 남편의 승진 소식에 양리핑은 매우 기뻤지만 이 말을 진짜 믿어도 되는지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주시아동의 설득에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 홍콩에 가기로 합니다. 2016년 9월 14일 주시아동은 양리핑이 학교에 가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주시아동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 오전까지도 양리핑은 여느 날과 같이 수업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갑작스러운 양리핑의 결정에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양리핑 대신 옆에 앉아있던 주시아동이 대답합니다. 아, 제가 이번에 홍콩으로 가게 됐어요. 월급도 아주 많고 좋은 곳으로 가요. 양리핑을 저를 따라가서 내조에 전념할 겁니다. 교장 선생님은 능력 있고 책임감이 있는 양리핑이 계속 학교에 남아 아이들과 함께 해주길 원했지만 주시아동이 나서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이어진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양리핑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양리핑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하지만 며칠 뒤 양리핑은 결정에 변함없다며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녀는 남편 주시아동을 믿고 함께 하기로 합니다. 주시아동은 양리핑의 모든 사회 활동과 교류를 끊고 외부와 철저히 단절시킵니다. 양리핑이 만나는 사람은 주시아동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주시아동은 서서히 양리핑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모든 것을 그녀의 탓으로 돌립니다. 양리핑은 누구보다 자상했던 주시아동의 변한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이 모든 잘못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이때부터 양리핑은 주시아동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모두 받아들입니다. 학교를 그만두라는 일까지도 말이죠. 2016년 10월 1일 양리핑은 남편 주시아동과 부모님 집에 갑니다. 당시 양리핑의 아버지는 일이 있어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양리핑의 어머니는 딸과 사위에게 저녁밥을 먹고 가라고 하지만 양리핑은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부모님 집을 나섭니다. 이것이 양리핑의 어머니가 본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15일 학교를 그만둔 양리핑은 주시아동과 함께 항저우로 여행 갑니다. 두 사람은 항저우에 도착하자마자 크게 다툽니다. 주시아동의 말에 따르면 주시아동이 예약한 호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양리핑이 크게 화를 냈기 때문에 다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이가 악화된 두 사람은 다음날 바로 상해로 돌아옵니다. 2016년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양리핑이 항저우 여행 이야기를 하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주시아동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둘은 심하게 다퉜고 화를 참지 못한 주시아동이 양리핑의 목을 조릅니다. 양리핑은 강하게 저항했지만 주시아동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주시아동은 이불로 양리핑을 감싼 뒤 냉장고 안에 넣습니다. 주시아동은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리고 양리핑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15만 위안, 우리 돈 약 2,700만 원 상당을 자기 계좌로 이체하고 양리핑 명의로 여러 차례 소액 대출을 받아 총 50만 위안, 우리 돈 약 9천만 원 상당의 돈을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주시아동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클럽에 가고 고가의 명품을 사며 흥청망청 돈을 써버립니다. 게다가 남경, 하이난, 한국 등으로 여행을 다니는 등 대담한 행보를 보이죠. 또 그는 양리핑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유흥업소 여성들과 뜨거운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주시아동은 양리핑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종종 양리핑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특별한 날에는 SNS에 사진을 올리거나 글을 올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주위 사람들을 속입니다. 양리핑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면 전화기가 고장났다고 둘러대며 문자를 통해서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2016년 11월 7일 2주 뒤면 양리핑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면 주시아동의 생일이죠. 양리핑의 부모는 딸 양리핑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곧 너희 부부 생일인데 같이 밥이나 먹자꾸나. 엄마, 생일 때 남편이랑 같이 일본 홋카이도나 한국 제주도에 놀러갈 생각이에요. 딸의 메시지를 본 양리핑의 부모는 딸 부부가 금실 좋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 안심합니다. 다음날 2016년 11월 8일 양리핑의 어머니는 딸에게 다시 연락합니다. 보고 싶다. 시간 날 때 전화 한 통 주지 않으련? 그러나 어머니의 연락에 딸 양리핑은 전화도 어떤 답장도 없었습니다. 2주 후 2016년 11월 21일 내일은 양리핑의 생일입니다. 결혼 전 양리핑이 키우던 고양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양리핑의 어머니는 위챗으로 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양리핑은 우는 이모티콘만 보낼 뿐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고양이를 무척 아끼던 딸이었기에 어머니는 이런 양리핑의 반응이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건 분명 평소의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양리핑의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딸에게 전화합니다.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 딸에게 화가 난 양리핑의 어머니가 대체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며 메시지를 보내자 지금 일이 너무 바빠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딸의 메시지가 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양리핑의 부모는 딸과 사유에게 줄 스웨터를 사서 양리핑의 집으로 갑니다. 딸의 집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양리핑의 부모는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갑자기 쥐죽은도 조용해집니다. 더 이상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이름을 부르고 문도 두드려 보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양리핑의 부모는 양리핑에게 연락합니다. 지금 어디 있니? 죄송해요. 지금 밖에 나와 있어요. 내일 찾아뵐게요. 딸의 메시지에 양리핑의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 딸을 기다리지만 오겠다던 딸은 다음날 저녁이 되어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 한 통이 옵니다. 주시아동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어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죄송해요. 양리핑의 부모는 자신들을 피하는 듯한 딸의 모습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양리핑의 아버지 환갑잔치 전날 2017년 1월 31일 주시아동은 아내 양리핑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강해버립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합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장인어른의 환갑입니다. 주시아동은 이제 자신이 한 일이 세상에 밝혀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느낍니다. 두려움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 2월 1일 날이 밝아오고 오늘은 양리핑 아버지의 60세 환갑 잔치날입니다. 주시아동의 어머니는 오후 3시경 가겠노라며 양리핑의 부모에게 연락합니다.
오후 1시. 주시아동은 더 이상 양리핑의 죽음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결심을 한 듯 주시아동은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일이 좀 생겼어요. 빨리 집으로 와줘요. 뭔가 아들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느낀 주시아동의 어머니는 전 남편에게 연락해 함께 주시아동의 집으로 갑니다. 주시아동이 집에 온 부모에게 말합니다. 3개월 전 실수로 양리핑을 목 졸라 죽였어요. 주시아동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서 양리핑은 지금 어디에 있니? 주시아동은 손가락으로 베란다에 있는 냉장고를 가리킵니다. 잠깐 정적이 흐르고 주시아동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수를 권합니다.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동네 파출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시아동 어머니의 연락을 받은 양리핑의 부모가 파출소에 도착합니다. 양리핑의 부모는 3개월 전 딸 양리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위챗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은 딸이 아닌 사위 주시아동이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사실에 양리핑의 부모는 깊은 분노와 비통함을 느낍니다. 주시아동은 양리핑의 부모에게 어떤 사과도 잘못도 빌지 않았습니다. 주시아동의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실수로 그런 거라며 아들 주시아동을 변호하고 나섭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2017년 11월 29일 상해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법원에선 주시아동은 처음 양리핑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을 때부터 그녀가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진술합니다. 주시아동은 고의가 아니라 집안 문제로 다투다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합니다. 검찰은 그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고의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대체 그렇게 큰 냉장고는 왜 산 거죠? 주시아동은 뱀과 도마뱀에게 먹일 쥐를 보관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시아동은 앞서 죽음의 해부학이라는 책을 산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과 주시아동의 범행 수법이 매우 흡사했습니다. 검찰은 주시아동이 이 책의 내용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리라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주시아동은 그 책은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아내 양리핑이 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시아동의 변호사는 부부 갈등으로 인해 일어난 우발적인 범죄라며 스스로 자수한 점, 주시아동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주시아동이 직접 책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가 자수한 것은 양리핑 아버지의 환갑잔치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자 어쩔 수 없이 자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주시아동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주시아동의 모친은 아들이 자수를 했다는 사실을 들어 항소합니다. 2019년 7월 5일 상해고등인민법원은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 윤리를 크게 훼손한 심각한 사건이며 비록 자수를 했더라도 그의 계획된 살인과 이후 그가 보인 행동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020년 6월 4일 상해 제2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주시아동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각도로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언론은 앞다퉈 주시아동의 출중한 외모에 초점을 맞춰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냅니다. 일부 사람들은 주시아동의 잘생긴 외모에 열광하며 주시아동의 사형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외모가 훌륭하면 그제도 괜찮아지는 세상이라 참 씁쓸하네요. 한 남자의 광기에 29살의 능력 있는 교사는 세상을 떠났고 60살의 노부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었습니다.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택했던 양리핑의 선택이 아름다운 결말이었다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해본 사건인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